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강사님 지금 팬이거든요. 아, 정말로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뵈니까 또 흔쾌히 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팬인데, 네, 저를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명현만 씨가 연락을 했네? 하고 너무 신기해서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네, 영광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격투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신장 190에 리치 2m 그리고 몸무게가 120kg. 현재 맥스 FC의 헤비급 챔피언이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최대 격투 단체인 원 FC랑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입식 전적은요 63전 56승 5패 3무 그리고 MMA 전적은 5승 3패입니다. 그 패한 선수도 그 마이티모나 크로캅 같은 그런 거물급 파이터들과 좀 패했고요. 국내 선수에게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적수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예, 마음에 드셨나요? 예. 근데 하나 좀 걸리는 게 네네. 국내가 아니고 이제 아시아 선수한테는 진 적이 없습니다. 아시아 선수에게는 진 적이 없다. 한국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다. 천만이는 못 말려 채널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공감이 됐던 게 있는데 남자가 웬만큼 돈을 벌지 않으면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육아는 공동 부담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명현만 씨 같은 그 괴물 같은 분들도 육아가 힘드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뭐 어떤 그 가장들에게 좀 자극적인 말일 수도 있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직장을 다니시면서 나는 일을 하니까 육아는 네가 무조건 해라. 이런 분들도 꽤 있잖아요.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회생활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육아는 무조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분담하는 게 맞고 그 마음은 변치가 않아요. 육아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로요. 와이프 분이랑도 케미가 잘 맞으시고 성격도 되게 아기자기하신 모습이 보이는데 오빠 사정이지. 뭘 고민하는 거야, 오빠? 오늘 하루 먹는다고 살 안 쪄? 진짜. 원래 그 딸을 낳기 전과 후의 모습이 좀 다른 게 있나요? 등치가 이렇게 크고 뭐 파이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 성격이 조금 재밌어요.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아기를 낳고서 또 이제 사랑스러운 이제 와이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가족적으로 좀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명현만 씨 나온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남겨달라고 말씀했는데 제 아들이 중학생인데 요즘 MMA를 배우더니 UFC로 꼭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대한민국 파이터로서 그 UFC에 진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좀 일반인은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간혹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뭐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관장님 뭐 형님 저 UFC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 밥 먹었니? 밥 안 먹었으면 저희 KFC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올래? 뭐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버드대 갈래? 약간 이런 열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변수가 너무 많고 열심히 한다고만 되지도 않고 인내심과 그리고 격투기라는 종목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 반대가 클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어서 딸이 있는데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설득시키려면 그만큼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그 과정에서 정말 뭐 이게 단순히 UFC가 2년 3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장인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UFC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격투기 사실은 장인입니다. 격투기 우리나라의 장인. 일반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 하버드 갈래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을 정말 차근차근 진지하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할 생각으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정확히 돼 있어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명현만님 같은 분에게도 길거리나 술집에서 시비를 걸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예전에 지금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예전에 적게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말랐을 때죠. 한 85kg, 90kg가 안 나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190에 90kg인데도 시비를 건다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맨정신에 또 안 걸어요. 또 술 좀 먹고 하면 이제 용감해지니까 와서 이제 막 툭툭 건들면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어른들이 그러면은 뭐 그래 하고 마는데 가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응징을 좀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제가 인상이 좀 선하고 실물이 제가 좀 낫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그냥 좀 친근하게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댓글 보니까 어떤 분께서 그 부천 상동에서 뵀는데 너무 무서워서 인사를 못했대요. 길거리에서 누가 사인 요청하거나 사진 촬영 요청하면 흔쾌히 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저를 보고서
느낌이 옵니다. 딱 가다 보면 저를 알아보시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다가가요. 사인 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제가 사인 해준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입니다. 혹시 명현만 씨 길거리에서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뭐 좀 이렇게 무서워서 인사를 못했다기보다도 좀 그분이 쑥스럽지 않았을까. 예. 제가 이제 무서운 얼굴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경기에 임하거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해 보여서 더 무섭다고 할까요? 정말 내면적으로 정말 전혀 미동이 없는지 아니면 그것들에 이미 무뎌져서 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이제 무뎌져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사람이 안 무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 공부는 이제 자신과의 어떤 싸움, 자신과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무서운 어떤 정말 뭐 이렇게 심장이 너무 뛰어서 막 몸 힘이 쫙 빠지고 그 정도의 공포감이 느낄 때 타인의 어떤 그 의식이 없이 자신과의만 어떤 대화를 좀 해서 이건 어차피 지나가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잘 보여주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그냥 잘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대화를 해서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얼굴이 좀 냉정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김두한 시라소니 같은 주먹들과 현재 명현만 선수와 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실제 파이터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우리나라의 협객 같은 분들인데 이거를 좀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MMA를 트레이닝을 하신 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예. 제가 주먹이 온다라는 그 뭐 방송을 좀 했었어요. 이제 나갔었는데 파이터로 나갔었는데 각 지역마다 대장이 딱 있어요. 어디 대장 다 경상도 뭐 다 있는데 막상 이렇게 오면은 스파링을 하면 몇 번 좀 받아주고 하다 보면은 그냥 혼자 지쳐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뭘 하진 않았는데 때리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체력이 방전된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운동 MMA를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은 체계적으로 체력 훈련 거 하고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협계, 싸움, 어디 대장 그런 분들은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정도의 또 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음주가물을 좀 즐기시는 편이고 좀 배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30초 이상을 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절대 MMA 선수하고는 뭐 아무리 길거리 싸움이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가끔 야인시대 보면은 뭐 김두한이 장충당 공원에서 몇십 대 1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스타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 100대 1. 100대 1? 일단은 뭐 김두한 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분은 들은 얘기예요. 제가 경기도 이천 출신인데 이천에도 그 주먹 세기가 꽤 두텁습니다. 김두한 씨가 키가 180이었대요. 제가 아는 분 얘기해 주신 분 신빙성이 있는 건데 그분이 거의 마지막 후계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그런 협객이었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셨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180인데 상대방들이 키가 160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두한 씨가 몸이 체격이 좋았잖아요. 딱 봐도 한 90kg, 100kg 정도 될 것 같은데 키 160에 몸무게 60kg. 싸우면 일단은 체격에서 체급 차이 자체가 많이 그 당시 180이면 뭐 지금 명현만 씨 덩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감성대디님하고 저 정도의 사이즈. 예.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다 한 방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좀 겁도 많이 냈었다고 하고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또 빨랐다고 합니다. 김두한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예. 100대 1. 그 얘기를 좀 하면 제 예상으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는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막 하다 보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빨리. 도망가다 보면 지치게 만들고. 그렇죠. 한 50명은 또 지쳐서 이제 그만 올 테고. 그다음에 20명 정도는 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김두한 님이 또 어디 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한두 명 또 때려 눕히고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또 과장이 좀 있지 않을까. 전설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과장은 있지만 그래도 아예 어이없는 말은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명현만 씨 같은 분들도 그 파이터를 제외한 일반인 중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는지 또 만약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의 두려움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파이터를 제외하고요. 일반인 중에서 그냥 이분 좀 내가 좀 위축이 되네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혹시? 일단 한 명 딱 생각나는 사람이 와이프고. 진짜 어쩔 때는 막 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건 이제. 네, 박보영님이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조두순 이야기를 하실 때 무척 공감했는데
현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하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분노심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많이 조언도 좀 사실 좀 얻었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최소화하기, 저는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나왔을 때 최소한 겁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좀 잘 짜서 실현을 좀 하려고 계획을 좀 짜고 있는데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그 전에 프로파일러가 한 이야기가 조두순의 재범률이 90%가 넘는데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서 때릴 수는 없지만 어떤 한 메시지를 던지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마음 같아서 정말 뭐 그냥 탁 해버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재범이 일어나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들은. 예. 진짜 국가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 아마 모든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예. 아, 이건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위대한 씨와 부산 가서 이제 대결했는데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끝났고 실제로 사과를 받았는지.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에 친구분들이 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어땠나요,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위대한 그 친구의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지인이었었던 것 같고, 뭐 여성분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제가 뭐 이렇게 불만은 뭐 기분이 크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하면, 위대한 그 친구, 이제 위대한 씨는 저랑 이제 그 스파링을 도발하고 제가 다시 도발을 해만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좀 이렇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한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대결은 당연히 안 되고 스파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서 이미 이 판은 그렇게 돼버리고 기분도 저도 나쁘고 그렇다고 뭐 그분이 또 그 위대한 그 친구가 또 뭐 갈비뼈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을 그 전부터 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도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프로 선수인데 그 선수와 그런 상태의 일반인 선수하고 스파링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몸 상태가 정말 좋고 운동을 뭐 많이 했다고 해도 사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파링을 좀 피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뭐 좀 남자답게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좀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도 좀 찝찝했어요. 사실 거기서 단체에서 맥스FC에서 극구 말리고 원 챔피언십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뭐 명예만일을 다루기가 좀 애매해진다. 기사나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 타격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찝찝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통화를 하고 그 스파링을 하러 그러면 운동을 남자 대 남자로 좀 운동하면서 좀 대화도 좀 하고 싶고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방향도 좀 끌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TV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예. 아프리카 TV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TV에 뭐 팝콘인지 뭔지 강냉인지 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오셔갖고 한 열 몇 분이 오셔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또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뭐 한 두 명, 한 4명 정도만 이제 스파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원치 않게 그림이 너무 커져버리고 라이브까지 뭐 해서 뭐 다 난리가 나다 보니까 저도 가면서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BJ분들을 좀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사정이 있다. 이거는 뭐 게임이 아니다. 그냥 온 거다. 했는데 이제 위대한 그 친구의 친구분들이 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제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이 있게 스파링을 뭐 세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갈비뼈 그러니까 그 룰 자체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어퍼컷이나 로킥은 당연히 안 했고 복싱이었고 어퍼컷이나 뭐 바디 공격을 안 한 건 제가 자의로 제 선택을 안 한 건데 물론 그 일반인이라고 해서 제가 어퍼컷을 때리고 이런 것도 사실 원치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파링 한 거였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하면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의욕이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끝나고서 뭐 남자답게 인사하고 했지만은 그 이후로 뭐 소통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그 자리를 빨리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부산 가는데 8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진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겠구나. 더 일이 커지면 절대 안 되겠구나.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다쳐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고 그러고서 이제 바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K1을 3경기인가 4경기가 했었는데 파이터머니를 다 못 받았었어요. 네, 예.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저때 그 명예만이면 굉장히 열정 있고 열심히 할 때인데 조금만 누가 서포트를 해줬으면 20대 초반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주먹 세계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오지 않았나요 혹시? 뭐 작은 아버지 뭐 아니면 뭐 친척형 뭐 다 이게 조직 폭력배들이 다 껴 있어요. 네, 2000이라는 동네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항상 팬 입장에서 무대에 올라가니까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주눅도 들고 내가 선수 입장이 아니고 그냥 팬 입장에서 그 크로캅 선수가 등장을 멋있는데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니까 내가 그러면 해야 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크로캅이 제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안 믿기는 거예요 또. 그런데 크로캅에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때렸습니다. 이렇게 크로캅이 또 약간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빠지는 그것조차도 너무 신기해갖고 약간 내 혈관 쪽이 살짝 터진 거에 있는 것 같다. 제가 무릎 수술을 좀 큰 수술을 하고서 1년 정도 쉬었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복싱샵을 나갔는데 도민체전이었는데 거기 또 우승을 한 거예요. 스카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연봉도 정말 이만큼 준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제가 안 했었어요.